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오늘 첫 소식이죠. 중국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현행 고율 관세가 일부라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주례 브리핑에서 만약 중미 쌍방이 1단계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해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 무역 대표단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더는 제공할 소식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계기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 미국의 대중 관세를 최대한 많이 걷어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이 중국의 향후 약속 이행을 담보할 도구로서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 현행 고율 관세를 일부라도 철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오는 15일이 바로 1단계 합의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 1차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북한군 총참모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사력 발언과 또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로켓맨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서 직접 비난에 나섰습니다. 최 1부상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포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분이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마구 쓴 것이라면서 이로해서 미국과 또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면서 한층 더 달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제1부상이 언급한 이 최고 존엄에 대한 비유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 2년 만에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이 로켓맨은 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에 불렸던 별명으로 김 위원장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제1부상은 지금과 같은 위기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또 표현들을 쓴다면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무력 맞대응을 경고한 총참모장과 달리 폭언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에서 이 한중 양국이 사드 등의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로 살펴보시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은 공동 인식에 따라 사드 등 한중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또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국빈 방안을 교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고위층 교류를 위해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발표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편 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화 대변인은 양측이 쌍궤병진, 즉 비핵화 프로세스와 또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방안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고 또 각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지난 7월에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을 짓고 보복 절차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이 보복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OECD의 서한을 통해서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누신 재무장관은 OECD에 보낸 서한에서 이 규정 개정이 미국 납세자들이 믿던 국제 조세 체계의 핵심 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OECD를 통한 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지만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이 개별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누신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기존에 논의돼 왔던 디지털세와는 다른 방식도 제안했는데요. 그는 이 과세권을 어느 나라가 가질지에 대한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인 세이프 하버 체제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